네, 이제 좀 바꿔봅시다. 직장인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맡게 된 하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 강의를 맡으신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PT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직장 회사원이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사원들은 PT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도 PT를 하실 때마다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우리가 항상 또 직장생활 하면서 PT는 계속 해야 되는데 이왕 하는 거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PT를 잘하면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승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 PT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잘 하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PT와 관련된 발표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교육도 들으시고 인터넷 강의도 들으시고 그렇게 많이들 하셨죠. 저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외부 교육을 받고 발표와 관련된 그런 그 동영상 강의도 듣고 저도 많이 교육을 수강했는데, 이 교육을 수강한다고 해서 발표 능력이 갑자기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교육 들으시면 네, 바로 내 발표 능력이 향상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진 않으시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 교육을 듣고 발표 능력이 향상됐으면 이미 우리는 발표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발표에 대한 교육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연습을 하시고 어떻게 훈련을 하셔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실천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교육 과정에서 제안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실행을 하셔야만, 평소에 연습하고 훈련하셔야만 발표 능력이 향상되고 또 프레젠테이션 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본 강의에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발표 능력이 급격하게 갑자기 향상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제안해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평소에 열심히 연습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발표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표의 정의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고 발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발표자의 자세, 발표자로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실전에서 실제로 발표를 진행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발표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 제가 발표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발표의 정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왜 이 발표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발표의 정의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바로 정의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그 제목 그대로 발표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이 튼튼해야 우리가 그 위에 발표라는 튼튼한 건축물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발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발표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발표는 소통의 한 종류입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발표도 그 중에 하나의 종류겠죠. 이 소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대화하는 것도 소통이겠죠. 대화. 그 다음에 발표도 포함이 되고, 또 회의하시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시는 것도 소통의 한 종류일 테고요. 또 상사분들께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말을 수단으로 하는 그런 소통의 한 종류. 그런데 우리가 발표는 말을 주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말만 사용할까요? 네.
제스처.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몸짓, 그 다음에 이제 표정, 눈빛. 그렇죠?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요. 그렇죠. 발표는 한 가지 수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소통의 한 종류가 바로 발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보통 그냥 말로 발표하는 말하는 행위를 발표라고 생각하시는데 발표는 말과 몸짓과 표정과 시선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발표의 구성 요소를 보면 발표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청중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청중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표라는 것은 발표자가 모든 소통 수단을 동원해서 특정 주제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발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입니다. 너무 일반적입니다. 맞죠? 쉽죠?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 발표는 이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발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 준비에 대한 지시를 받으면 회사에서 그러면 며칠 날 발표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자료 수집하고 시각 자료 이제 슬라이드 만들고 그다음에 내용 이제 보충해서 발표를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발표 끝나면 그냥 마치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가 빠져 있냐면 목적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발표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발표를 통해서 목적이 없는 발표를 하는 것은 발표가 아니고요. 그냥 말하기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발표는 실패인 겁니다. 반드시 목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발표의 기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발표의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발표를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겠죠. 청중을. 설득하는 그런 발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하나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영진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발표를 진행하겠죠? 그 발표의 목적은 뭐냐면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득을 통해서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해요. 그 설명회에서 이 제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합니다. 그 발표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고객에게 혹은 판매원들에게 이 제품의 장점, 기능,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또 구매 욕구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동기부여를 통한 행동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발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목적이 없는 발표는 발표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네. 가장 중요한 발표의 구성 요소가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표는. 그냥 단순히 내가 말할 내용을 준비해서 그냥 말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을 세우셔야 돼. 네. 전략을 세우셔야 돼. 그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 네.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중들에게 설득을 시키거나 아니면 청중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했을 때 설득이 되거나 행동 변화를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실천하셔야만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발표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실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청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청중들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이익을 제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에게 이 신제품 출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사장님, 임원 여러분, 이 제품은 정말 기능이 뛰어납니다. 이 제품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차별화가 됩니다.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출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는 안 될 겁니다. 아마.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익은 경영진의 이익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경영진의 이익은 뭐예요? 바로 이 제품을 출시했을 때 우리 매출이 얼마나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몇 %,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조사, 시장 예측을 해보니 이러한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제품은 반드시 우리 회사의 경영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이 제품 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경영진에서는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익이 달라지고 그 이익을 제시해야만 청중들이 설득될 수 있다. 또 행동 변화가 발표자가 의도한 대로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다르게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발표의 구성. 우리가 보통 발표의 구성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발표를 진행한다면 처음에 도입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본론이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도입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뤄야 되냐면 도입부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일 겁니다. 도입부에서는 시작은 좀 임팩트 있게 시작하자, 강렬하게 시작을 해서 청중들의 관심과 호감을 유발시키고 집중을 하게 해서 그 집중도를 끝까지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이 아주 중요하다. 좀 강렬하게 시작하자 라는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입부에서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론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근거나 자료, 사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처음에 그 도입부에서 제기했던 그 문제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결론에서는 요약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도입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그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무리에서는 결론, 그 다음에 선택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요구는 뭐냐면 대안들이 몇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대안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지를 결정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입에서 본론에서 마무리해서 어떻게 우리가 발표를 진행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도입, 본론,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발표의 기본, 발표의 정의, 목적, 발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발표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네, 청중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청중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발표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부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